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던 그날, 가미는 우산을 들지 않고도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내 딸이 될 거야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갈망이 빚어낸 결이었다. 가린, 그 이름만으로도 가미의 심장은 요동쳤다. 가린은 서울의 부유한 동네, 한남동의 고풍스러한 한옥 저택에 사는 여인이었다. 미술관 큐레이터로 명성을 떨치며 홀로 사는 그녀의 삶은 외로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미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외로움을 느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가린의 눈빛은 가을 낙엽처럼 쓸쓸했다. 그리고 가미는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린은 가족의 상처로 인해 가까운 관계를 두려워했고, 가미는 그런 그녀를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래서 가미는 계획을 세웠다. 의붓딸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미는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서울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밤에는 한강변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가족의 기대, 이웃의 시선, 심지어 친구들의 무심한 말들까지. 가미의 어머니는 여전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가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 가린에게로 향해 있었다. 가린은 42살, 미술계의 스타였다. 그녀의 큐레이터 작업은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깊었다. 첫사랑이던 여인과의 이별, 가족의 배신 아버지가 재혼한 후 태어난 의붓동생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나 그마저도 멀리 떠나버렸다. 가린은 홀로 한옥을 지키며 밤마다 차 한 잔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그날 밤, 가미는 한남동으로 향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 가미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끊어졌지만 이제 다시 만나고 싶어요. 편지는 가린의 재혼한 아버지와 관련된 가짜 이야기였다. 가미는 인터넷으로 가린의 가족사를 조사해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사랑이란 때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 한옥 문 앞에 서서 가미는 종을 울렸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누구세요? 가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가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저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의 재혼으로. 의붓딸 가미요. 가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재혼, 그 후 태어난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떠났다는 소문뿐이었다. 가린은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가미. 그럴 리가. 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미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엄마,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왔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말에 가린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가미를 안아주었다. 비에 젖은 가미의 몸이 차가웠다. 들어와, 비 맞지 마. 한옥의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여인의 밤이 시작되었다. 그 밤, 가린은 가미를 위해 따뜻한 차를 타주었다. 한옥의 사랑방은 고풍스러운 가구와 한국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가미는 속으로 안도했다.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가린의 눈빛은 순수했다. 왜 이제야 왔어? 내가 내 엄마라니. 믿기지 않아. 가린이 속삭이듯 말했다.
가미는 손을 잡았다. 엄마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가미의 손가락이 가린의 손등을 스치자 가린은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오랜만의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가린은 가미를 데리고 한남동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작은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가미는 가짜 과거를 꾸며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 저는 지방에서 자랐어요. 미술을 좋아하게 된 건 엄마 때문이었대요. 아버지가 엄마의 그림을 보여주며 가리는 눈을 빛냈다. 내 그림. 정말 그녀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미와 공유했다.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의 융합, 김환기의 작품부터 이우환의 선까지. 가미는 진심으로 듣고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이야기했다. 두 여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가리는 가미를 딸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미의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가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저녁에 돌아와 가린은 가미에게 한복을 입혀주었다. 의붓딸답게 우리 집안의 전통을 느껴봐. 가미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가린의 시선이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 가미는 느꼈다. 이 가면이 점점 진짜가 되어가고 있음을. 시간이 흘렀다. 가미는 가린의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딸로서 집안을 돕고 가린의 미술 작업에 참여했다. 서울의 문화생활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보며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두 여인의 가까움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가린은 그것을 가족애로 여겼다. 가미는 그 틈새에서 사랑을 키웠다. 밤에 한옥의 지붕 아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가린의 과거 첫사랑의 여인, 그녀가 떠난 이유.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눈을 견디지 못했어. 한국에서 우리는 숨겨야 하니까. 가린의 고백에 가미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이제 저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가미의 말은 이중적이었다. 딸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가미의 친구, 지은이 의심을 품었다. 가미야, 그 가린 씨랑 너무 가까워. 진짜 의붓딸이야. 가미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게다가 가린의 옛 친구, 미경이 등장했다. 미경은 가린의 과거 연인이었다. 그녀는 가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린아, 이 아이가 내 딸. 재미있네. 미경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가미는 느꼈다. 이 관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한옥의 난로에 불이 피워지는 소리가 밤을 따뜻하게 채웠다. 가미와 가린은 매일 저녁 따뜻한 호박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국의 겨울 음식처럼 그들의 관계도 천천히 데워지고 있었다. 가린은 가미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붓을 쥐고 먹물을 풀며 그녀는 말했다. 미술은 감정을 담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해봐. 가미는 붓을 움직이며 가린의 얼굴을 그렸다. 그 그림 속 가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게 나야. 가린이 놀라 물었다. 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미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 순간 가린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가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가미야. 내가 와서 내 삶이 밝아졌어. 가미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녀는 가린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고백했다. 사랑해요. 가린 씨, 이 가면을 벗고 싶지만 아직은. 하지만 그 가면은 점점 무거워졌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들은 명동의 불빛 거리를 걸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축제였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 가운데 가린과 가미도 팔짱을 끼었다. 이게 가족의 따뜻함인가 봐. 가린이 웃었다.
가미는 그 웃음에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린의 어린 시절, 제주도의 추억.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 우리는 바다를 보며 살았어. 그때의 자유로움이 그리워 가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짜 과거를 더 보탰다. 저도 바다를 좋아해요. 엄마와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미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가린에게 연락을 해왔다. 가린아, 그 아이에 대해 들었어. 정말 내 딸이야? 조심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미경의 말은 가린을 흔들었다. 그녀는 가미에게 물었다. 가미야,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은? 언제였지? 가미는 순간 당황했다. 그 20년 전쯤이요. 왜요? 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날 밤, 가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짓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해가 밝자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한국의 설날처럼 그곳은 소망의 장소였다. 가린은 가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올해 우리 함께 지내자. 내가 있어서 행복해요. 가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엄마.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가린은 가미를 데리고 경복궁에 갔다. 한복을 입은 그들은 궁궐을 산책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그들의 배경이 되었다. 가린은 가미에게 궁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서 왕비들은 사랑을 숨겼어. 우리처럼. 가미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가린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한 모녀애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 그들은 호수가 가장자리에 앉아 벚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가린의 머리가 가미의 어깨에 기대왔다. 가미야, 내 인생의 비디야. 가미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가린의 등을 쓸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그 순간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되었다. 지은이 가미를 찾아왔다. 가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가린 씨 가족사를 조작했다고? 왜? 가미는 울며 고백했다. 사랑하니까.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거짓이야. 언젠가 무너질 거야. 가미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동시에 미경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가린과 저녁을 먹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가린아, 나처럼 떠나지 마. 그 아이는?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가린은 미경의 말을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가미는 그 변화를 느꼈다. 가린의 시선이 멀어지는 듯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더위가 서울을 덮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국의 여름 축제처럼 그곳은 자유로웠다. 가린은 가미에게 김밥을 먹여주었다. 맛있지? 우리 집안 비법이야. 가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그녀의 비밀이 무거웠다. 밤에 한옥의 마당에서 그들은 별을 보았다. 가린이 속삭였다. 가미야, 내가 내 딸이 아니더라도 곁에 있어줘. 가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가린이 눈치챈 걸까? 무슨 소리예요? 가미가 더듬거렸다. 가린은 미소 지었다. 그냥 직감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소중해. 그 말에 가미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거짓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을이 다시 돌아오자 서울의 단풍이 그들의 사랑을 물들였다. 가린은 가미를 데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꼈다. 가린의 손이 가미의 손을 스쳤다. 이제 그 손길은 우연이 아니었다. 가미야, 내가 와서 내 삶이 변했어. 미술 작업도 더 열정적으로 느껴져 가린의 미술관에서 개인 전시가 열렸다.
가미는 그 전시를 위해 디자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개막식 날 손님들 사이에서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경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가리나, 축하해. 하지만 조심해. 미경의 속삭임이 가린의 귀에 스며들었다. 전시 후 그들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가린은 와인을 따랐다. 한국의 가을밤, 창밖으로 단풍잎이 흩날렸다. 가미야, 솔직히 말할게. 처음 내가 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가족이야. 아니, 그 이상. 가린의 고백에 가미의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가린을 안았다. 엄마. 저도요. 그 안음은 모녀의 것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포옹 속에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가미는 멈췄다. 아직은 가면을 벗을 때가 아니야. 대신 그녀는 가린의 이마에 키스했다.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그러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미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가미야, 그 집에서 뭐해? 갑자기 의붓딸이라니. 어머니의 말에 가미는 당황했다. 엄마, 그건 오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을 품었다. 동시에 미경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린의 옛 지인들을 통해 가족사를 확인했다. 가린아, 그 아이는 가짜야. 내 아버지의 재혼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 미경의 전화에 가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가미가 왜?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가미는 그 변화를 느꼈다. 가린의 시선이 피하는 날이 늘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가미가 물었다. 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피곤해서. 하지만 그 거리는 점점 커졌다. 가미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후회해. 이 거짓으로 그녀를 아프게 하고 있어. 지은은 조언했다. 솔직히 말해. 진짜 사랑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가미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경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가린을 만나러 왔다. 한옥의 마당에서 미경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가짜 편지, 조작된 사진. 봐, 가린아.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야? 왜 내게 접근한 거지? 돈. 아니면. 가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가미를 마주했다. 가미야. 이게 뭐야? 가린의 손에 쥔 편지가 떨렸다. 가미는 무릎 꿇었다. 엄마. 아니, 가린 씨 미안해요. 제가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눈물이 흘렀다. 가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나를 속인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애, 그 속에서 배신은 치명적이었다. 가린은 가미를 밀어냈다. 나가. 당장. 가미는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는 밤,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다. 가미는 한강변으로 갔다.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이란 이렇게 아픈가?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가린을 처음 본 카페, 그 쓸쓸한 눈빛.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한편 가린은 한옥에 홀로 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그리움으로 뒤엉켰다. 미경이 위로했다. 가린아, 나한테 돌아와. 내가 진짜야. 하지만 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경아. 가미의 눈빛이 진짜였어. 며칠 후 가미는 가린에게 편지를 썼다. 가린 씨,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제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숨겨져 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작별 인사로 편지를 보낸 후 가미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정리하며 눈물이 떨어졌다. 겨울이 다시 서울을 덮었다. 눈이 내리는 한옥, 가리는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가미의 편지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가린을 괴롭혔다. 그녀는 미술 작업에 몰두했다. 붓을 쥐고 가미의 얼굴을 그렸다. 그 그림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술관 동료들이 걱정했다. 가린 씨, 요즘 왜 그래요? 그 의붓딸 이야기 들었어요. 가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오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의 겨울처럼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가미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프리랜서 일로 바쁘게 지냈지만 밤마다 가린의 꿈을 꾸었다. 가린 씨, 미안해요.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나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나. 지은은 말했다. 가미야,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돼. 가서 솔직히 말해. 가미는 결심했다. 설날을 앞두고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다. 한편 가린은 미경과의 재회를 시도했다. 그들은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한국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미경은 손을 잡았다. 가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아이는 잊어. 하지만 가린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경아,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가미한테 있어.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애가 너를 배신했는데? 왜? 가린은 대답했다. 배신 속에 진심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눈빛을 봤어. 그날 밤 가린은 가미의 그림을 보며 울었다. 사랑은 복잡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속에서 레즈비언의 사랑은 더 그랬다. 가미가 한옥 문 앞에 섰다. 눈이 소복이 쌓인 그곳에서 그녀는 종을 울렸다. 가린이 문을 열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다. 가미, 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미는 무릎 꿇었다. 가린 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을 속인 죄 평생 갚을게요. 하지만 제 사랑은 진짜예요. 당신의 외로움을 알았을 때부터 눈물이 눈밭에 떨어졌다. 가린은 가미를 일으켜 세웠다. 들어와. 추억 한옥 안으로 들어서며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가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사랑의 시작, 가짜 계획.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싶었어요. 가족으로, 그리고 연인으로. 가린은 듣고 오열했다. 왜 그렇게 했어? 나도 너를 사랑했어. 처음부터 느꼈어. 하지만 그 거짓이 나를 아프게 했어. 그녀의 고백에 가미의 심장이 터졌다. 사랑했다고요. 가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딸처럼 보이던 그날부터 내 마음은 이미 내 거였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믿지? 두 여인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설날 아침, 불꽃놀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가린은 가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떠나지 마.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재건되었다. 가린은 미경을 멀리했다. 미경의 질투가 폭발했다. 가린아, 그 애 때문에 나를 버려. 미경은 가미를 위협했다. 내 거짓을 모두 퍼뜨릴 거야. 하지만 가린은 미경을 막았다. 미경아, 그만해. 우리 모두 아파. 미경은 떠났다. 그녀의 배신은 가린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가미와의 유대를 강화했다. 봄이 오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가린은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가미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네,
가린 씨, 영원히.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가린의 가족, 먼 친척들이 소문을 들었다. 의붓딸이 가짜라니. 창피해. 그들의 압력에 가린은 흔들렸다. 한국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가민은 느꼈다. 가린 씨, 나 때문에. 미안해요. 가린은 대답했다. 아니,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사랑이란 그런 거지? 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자 서울은 축제의 열기로 들썩였다. 가린과 가민은 한강 물놀이 축제에 참가했다. 물총을 쏘며 웃는 그들의 모습은 자유로웠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세상의 시선을 잊었다. 하지만 밤에 돌아와 가린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가미야, 우리 공개할까? 가미는 놀랐다. 공개. 가족과 사회가. 가린은 미소 지었다. 숨기다 지쳤어. 내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깊어졌다. 한옥의 마루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감정의 물결이 일렁였다. 로맨틱한 키스,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그건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고조되는 갈등? 미경이 돌아왔다. 그녀는 언론에 소문을 흘렸다. 유명 큐레이터 가린, 가짜 가족 스캔들. 기사가 나가자 가린의 미술관은 위기에 처했다. 후원자들이 철회했다. 이런 여자가 큐레이터라니. 보수적인 한국 미술계의 반응은 가혹했다. 가린은 울었다. 가미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너무 아파. 가미는 가린을 안았다. 내가 해결할게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가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가린 씨를 사랑합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입니다. 그녀의 삶을 지키고 싶어요. 그 고백은 충격을 주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층의 비난이 쏟아졌다. 가린은 가미의 용기에 감동했다. 너 정말 대단해. 그녀들은 함께 싸웠다. 미술관 전시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테마의 전시. 한국 전통 미술과 현대 디자인의 콜라보.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게 진짜 예술이야. 전시 성공으로 스캔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처는 깊었다. 가린의 친척들이 찾아왔다. 가린아, 정신 차려. 이런 관계는 안 돼. 가린은 대답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친척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말은 가린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가민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가미야, 왜 그래? 여자와 어머니의 눈물에 가민은 울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가린 씨는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응원할게. 그 용서는 가미에게 힘을 주었다. 두 여인은 더 가까워졌다. 가을 축제. 그들은 인사동에서 가면극을 보았다. 한국의 전통 가면처럼 그들의 사랑도 가면을 벗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 그들은 제주도의 별장으로 피신했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가린은 가미에게 반지를 주었다. 이건 약속이야. 영원히 함께. 가미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다. 사랑해요. 가린 씨. 그들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하지만 미경의 최후의 반격이 왔다. 그녀는 가미의 디자인 작업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가미는 충격을 받았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저작권 분쟁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가린은 가미를 지켰다. 함께 싸워. 우리 사랑처럼. 전투 중 가미는 지쳤다. 가린 씨, 나우 포기할까? 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겨야 해요. 내 재능을 믿어. 그들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겨울이 다시 오자 재판이 끝났다. 가미의 승소.
미경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났다. 미안해, 가리나. 질투였어. 그녀의 사과는 늦었지만 용서의 문이 열렸다. 가린과 가미는 한옥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불꽃놀이가 서울의 하늘을 수놓았다. 올해는 우리 해야. 가린이 속삭였다. 가미는 안겼다. 네, 영원히.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가린의 미술관은 LGBT 테마 전시로 유명해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상징이 되었다. 가미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키웠고 가린과 함께 작업했다. 한국 문화의 깊이를 담은 작품들. 한옥의 마루에서 그들은 매일 감사했다. 그 밤, 내가 의붓딸처럼 왔던 그날. 성공이었어. 가린이 웃었다. 가미는 키스했다. 진짜 성공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가미의 어머니는 여전히 적응 중이었고 가린의 친척들은 멀어졌다. 그러나 그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봄, 벚꽃 아래서 그들은 산책했다. 가린 씨, 후회 없어요. 가미가 물었다. 가린은 대답했다. 없어. 내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었다. 사랑은 거짓에서 시작해 진실로 피어났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용서와 성장이 그렸다. 서울의 거리에서 두 여인은 손을 잡고 걸었다. 미래를 향해.